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은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사실 점입가경이라는 원래 뜻은 가면 갈수록 더 경치가 볼만해진다. 좋은 경치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긍정적인 뜻 아니겠습니까? 일이 더 재미있어진다. 이런 말의 뜻을 담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할 때에 꼴불견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비아냥과 조소가 담겨진 말로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정치판이 점입가경이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이 시적절한 때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런 책임은 우리 언론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언론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지만은 방송에 나와서 평론하는 자와는 근본이 다르게 정론을 펼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이 검찰 수사할 때마다 내건 얘기가 창작 소설 쓰네, 신작 소설을 쓰네, 결코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지만은 그 창작 소설을 법원은 다 작품성을 인정하면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은 결코 소설을 쓰는 곳이 아니라 사실, 팩트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루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갈수록 태산 점입 가경이다.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할아버지 상투 잡으려는 손주 녀석도 아니고 개나 소나 모두가 다 날뛰는 것이 오늘의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중심을 잡아야 할 언론이 부채질하면서 기름까지 끼얹고서 경쟁을 부추기질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뚜껑도 열리기 전인데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 언론이 이런 정신 나간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니 온통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 운운할 때입니까?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자들이 언론에 기자라고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언론인들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자격 미달자만을 골라다니면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으니 이렇게 못난 자들 자신을 모른 채 망둥이 날뛰듯이 자기가 잘난 듯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자들도 정신을 차려라. 함량 미달이 되어도 한참 모자라고 미달된 자들, 다시 말해서 정치판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러한 쓰레기들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가설 속에 이런 허접한 쓰레기들을 찾는 모습이 정말 딱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언론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 어제 그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홍준표, 이재명, 이준석 그 밖에도 허접한 인물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인물들은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조국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할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차라리 엉뚱하고 미친 제안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엉뚱한 허경영이나 김종인 그리고 정치 구단이라고 자칭 얘기하고 있는
사기꾼의 달인 박지원을 찾아서 또 요즘에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감방에 들어가 있는 명태균에게 이런 허접한 인물들이 훨씬 더 나은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주장을 해봅니다. 제 주장도 이치에 맞는 그런 주장이 아니지만 오죽하면은 이런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자들을 인터뷰하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만약 대선이 조기든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도전해볼 뜻이 있느냐 이런 인터뷰를 하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희한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거명됐던 그런 홍준표, 이재명, 이준석 이런 쓰레기들 허접한 자들보다도 훨씬 재미있는 그런 답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발 우리 기자들도 시각을 돌려보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모두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언론들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래 세상에서 온갖 거짓말과 사기치고 파렴치한 짓들을 한 그런 인간들을 찾아서 그런 쓰레기들 보고 나라 위해서 일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자가 해야 할 사명입니까? 정말 정신 나간 언론이고 기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자들이 어떻게 언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미친 재언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면서 정신 나간 재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자들이라도 인터뷰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허경영이 다 알려진 사람이죠. 대선 후보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선거법 위반으로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구경할 수가 없겠네요. 김종인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비례 5선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곳간만을 찾아다녔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곳은 찾아다니면서 비례로만 5번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자인데 그에게서 무슨 정치 감각 내지 정치 컨설팅을 의뢰하겠습니까? 박지원은 인정받은 공인된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사기꾼의 달인인데 이런 자를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논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죠. 명태균 그야말로 정치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거명된 자들 홍준표, 이준석 아주 친밀감을 보이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 브로커 아니겠습니까?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자들을 역설적으로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인터뷰 과정에서 웃음거리라도 요즘에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농 삼아서 이런 객담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 답답하지요. 정치 풍향계를 지켜보고 있어도 잠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재명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즉각이라는 말만 앞세우면서 즉각 구속하라, 즉각 체포하라 이런 주장만 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현수막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우리는 한 통속이다 스스로 과시하면서 민주당을 편들고 챙기지 않아 왔습니까?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아주 편파적으로 편들기에 앞장서 왔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선거뿐 아니라
늘 그래서 의혹을 받아왔던 곳이 선관위 아니었습니까? 국힘당의 현수막은 까탈스럽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민주당 쪽은 봐준다라는 불만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이번에도 국힘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 현수막은 안 되고, 그리고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된다라는 유권적인 해석을 내렸다가 아주 혼쭐이 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도 내란죄 공범자입니까? 그럼 국민들도 고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이것이 공정을 표방하고 있는 선관위가 해야 할 그런 자세고 태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현수막이 아니죠. 비상계엄 때의 전산 서버를 확인했다는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상입니다. 아니, 비상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계엄 정도의 파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잘못하면은 나라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뇌관이 될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늘 내세웠던 것이 헌법기관이라 누구도 간섭이나 관여할 수가 없다. 초롱성을 쌓아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유독 선관위와 민주당만이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밝히자는 데에 반대를 할까?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깨끗하고 꺼릴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궁금증을 알려서 깔끔하게 선관위가 공정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가 더 선관위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제기를 했던 측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결코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지요. 어설펐지요. 그러니까 탄핵에 관련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처리를 하고 선관위에 관련된 의혹은 문제 제기된 마당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굳이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자료나 선거 과정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어달라 이렇게 우기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아니,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선관위에서, 그런데 왜 자기 자식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면서 특별 채용을 했던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까?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모른 채 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선관위가 절대 철옹성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까? 절대 철옹성이 되면서 접근할 곳이 아닌 곳이 선관위가 됩니까? 대통령도 지금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헌재의 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정치사에 커다란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아픔이 우리 정치를 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한 단계 발전을 시키는 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클수록 우리는 그 근본 병의 원인들을 다 꺼내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 새롭게 바꿔야 한다. 변해야 한다. 그냥 능동적으로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이 되던 인용이 되던 구태 정치, 썩은 정치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썩은 자들, 파렴치한 자들은 다 이번에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는 한 가지만을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 전야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심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기는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성탄 전야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